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마감 임박죽 10분의 승부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이 지금 강보합권으로 코스피가 돌아섰습니다. 코스닥도 0.4%대까지 낙폭을 줄여가고 있고요. 담당 PD 지금 이렇게 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냐라고 얘기 나오고 오늘 카메라 감독부터 담당 PD까지도 종잡기 어렵다라고 얘기가 나오는 시장입니다. 자, 그렇다 보니까 종목별로도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이 일단 많이 계시다고 하는데요. 다시 한번 고지해드립니다.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 0082나 023153-2611번 전화 활짝 열려 있습니다. 지금 전화 주시고 문자 주셔도 좋습니다. 노란톡도 열려 있습니다. 노란톡 접속 뒤에 서울경제TV 정재훈, 서울경제TV 허반석 검색어 입력하시거나 QR코드 찍고 바로 입장 가능합니다. 유튜브 접속 뒤에 서울경제TV 검색어 입력하시면 라이브 채널 열려 있습니다. 클릭해서 들어오시면 실시간으로 언제 어디서나 시청 가능하고요. 댓글창을 통해서 또 종목 상담도 이용 가능합니다. 금일폰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종목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함께 하시는 두 분의 전문위원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정재훈 전문위원 그리고 허반석 전문위원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두 분이 오시니까 시장이 기분 좋게 또 올라가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상담도 바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상담 받아볼게요. 자, 문자 상담 엔디포스 1,300원의 비중은 40%입니다. 엔디포스 최근에 시장에서 시세가 많이 나온 종목으로 알려져 있는데 어떻게 할까요? 예, 일단 1,300원에 매수를 하셨어요. 1,300원이면 죄송하지만 꼭지에 비중 40%를 매수를 좀 하셨는데요. 우선 보셔야 될 부분들이 단기적으로 아마 접근을 하셨을 거예요. 단기적으로 접근을 하셨다면 뭔가 모멘텀이 뭐고 다 필요 없어요. 무조건 차트 대응으로 하셔야 돼요. 그러면 기준점을 놓고 보게 된다면 여러 가지 기준점이 있어요. 5일선을 이탈을 했을 때 손절을 하든 혹은 11선이나 21선 혹은 저점 자리대를 깨졌을 때 리스크 관리를 하든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이미 5일선과 21선이 다 이탈되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왔어요. 그러면 결과론적으로만 놓고 보게 된다면 리스크적인 측면은 분명히 있다라는 거. 수급적으로 봐도 기관 쪽에서 매수를 대량 해주거나 그런 부분들은 없어요. 기타 법인 계속 매도 나와주고 있고요. 투신 쪽에서 매수가 들어왔지만 바로 매도가 나와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습니다. 테마성의 흐름들이 짙다라고 보여지고요. 실적이나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되면 여전히 실적이 좋다 이렇게 느껴지진 않아요. 재무 구조는 그래도 괜찮은 그런 상황인데 주당 2,300원 좀 고평가되어 있다라고 좀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지금 구간에서는 반등 타이밍을 노려볼 수밖에는 없는 그런 상황들이거든요. 우선적으로 반등이 나올 수가 있다라고 판단이 되면 한 9,000원대예요. 9,000원 초반 자리대에 반등이 좀 나와줄 수 있다라는 거, 그 부분들을 좀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만약에 이 TV를 시청하고 계시다라면 이 부분을 한번 보세요. 만약에 이 저점 자리대가 깨지는 모습들이 좀 나오게 되면, 즉 6,900원 자리대가 깨지게 된다라면 상당히 좀 위태로울 수가 있어요. 그 부분들은 올라갔던 부분들에 있어서 밀려 내려오는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결국은 시장은 박스 권역에서 진행이 될 것 같아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러프하게 보면 6,900원, 타이트하게 보게 된다라면 약 한 10,000원에서부터 7,500원 자리대의 박스 권역으로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반등이 나오는 그런 모습들이 보이게 된다면 한 8,800원에서 9,200원 그 사이에 반등이 나오게 되면 비중을 좀 축소를 해놓고 보는 전략이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이 자리대, 저점 자리대를 깨면 안 되는 이유가
이 저점을 깨져버리게 된다면 이 폭만큼 밀려 내려올 수가 있어요. 그러면 상승을 했을 때 시작점까지 다시 밀려 내려올 수 있다는 거, 그 부분들 좀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반등이 나왔을 때는 꼭 비중을 좀 축소해보는 그런 전략을 좀 말씀을 드릴 테니까 참고를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앤디포스 듣고 왔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상보 1,350원에 비중이 56%. 비중이 좀 많네요. 네, 그렇습니다. 상보를 한번 차트 상으로 보면 이제 전년도 박스권이 쭉 이어오는 그런 모습들로 이제 일단은 볼 수 있는데요. 1,000원을 하단 저점으로 보시고 1,400원 권역을 어느 정도 상단 고점 부분으로 보신다고 하면 지금 매수가에서 조금 더 위로 올라오시면 비중을 조금 축소해 나가시는 전략이 어떠실까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실적 같은 부분들을 먼저 보면 올해 2분기에 이제 턴어라운드를 했으나 이게 이제 4분기 연말까지 내년 3월 감사보고서가 나올 때까지 이 턴어라운드의 실적 흑자 전환으로 마무리를 한 해를 지을 수 있을지 그 부분까지 한번 체크를 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매출액 같은 경우도 전년 정도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크게 지금 이 박스권을 돌파해서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인가라는 부분들을 한번 살펴보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광학 필름, 디스플레이 관련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도 이 부분의 성장성들을 봤을 때 이 부분에서 수요가 급속도로 늘어날 것인가 라는 부분 한번 체크를 해보신다면 이 박스권을 탈피하는데 이 박스권 상단 부분 1,400원 부분을 크게 올라갈 수 있는 그 부분에 대한 이슈가 있는지 그 부분을 한번 체크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점 부분 1,000원이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상단 부분 1,400원 윗 권역이라고 말씀을 드릴 테니까요. 비중이 너무 높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1,400원 언저리에서는 비중을 축소하시는 전략으로 좀 가신 이후에 연말 지나고 나서 다시 한번 이 종목을 접근하시든 아니면 더 유망한 종목들로 갈아타시는 부분도 나쁘지 않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상보 듣고 왔습니다. 전화 연결 바로 이어갑니다.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예,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연결되셨어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종목 때문에 전화 주셨을까요? 제노데이. 제노레이 얼마에 사셨고 어느 정도 비중이세요? 1,300원에 10%예요. 1,300원에 10% 한번 여쭤볼게요.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제노레이를 1,300원에 매수를 하셨어요. 10%. 예, 예. 혹시 단기적으로 좀 보셨나요? 아니, 그냥 보통으로 봤고, 보통이라 함은 한 6개월 이상 정도 보셨나요? 아니요, 바로 그냥 네? 한 달 정도. 3개월 정도? 한 달, 2개월 정도. 한 달이요? 한 달? 예, 그럼 단기로 보셨네요? 예. 그럼 손절하셨어야 되는데. 그래요? 자, 제노레이가 뭐 하는 회사인지는 알고 계세요? 잘 몰라요. 제노레이가 이 치과 의료기기 쪽 섹터예요. 예? 의료기기. 치과에 보게 되면 2D나 3D 엑스레이 촬영하고 뭐 그런 장비들이 있어요. 예, 그런 쪽 사업하는 기업이거든요. 예, 제가 얼마 전에 치과 치료를 좀 받았어요. 예. 그러면서 여기저기 장비들이 있어서 그 치과 치료 받을 때 어떤 장비들이 있나 이렇게 쭉 한번 봤거든요. 예, 제일 많은 게 오스템 임플란트, 바텍, 그 다음에 제노레이 뭐 이런 정도 순이었었어요. 근데 제노레이 쪽에 있어서 실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괜찮게 나와요. 근데 지금 같은 동종 업계에 있는 종목군들이나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되면 오스템 임플란트라든가 바텍이라든가 제노레이 같은 경우를 보게 되면 주가가 반영이 많이 안 돼 있어요. 그건 알고 계셨어요? 그래요? 그것도 모르셨어요, 아버님? 예, 잘 몰랐. 지금 화면 보고 계시죠? 예, 자, 오스템 임플란트를 보게 되면 주가에 반영이 되지 않았죠? 예, 올라간 게 없고요. 네. 바텍을 보면 바텍도 마찬가지로 올라간 부분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죠? 예, 제노레이 같은 경우를 보게 되면 제노레이 같은 경우는 그래도 다른 두 기업들보다는 차트의 모양새들은 올랐다가 지금 밀려 내려오는 거잖아요. 그죠? 예. 자, 그럼 1,300원에 매수를 하셨는데 아버님께서 단기적으로 보셨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우선적으로는 대응을 하셨어야 되는데 저는 이게 시간적인 여유를 갖고 보시게 되면 매수가 위에서는 매도하실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 구간에서는 좀 가지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얼마 정도 가지고 있는데? 지금 만약에 주가가 밀려 내려오는 모습을 보이잖아요. 만약에 예. 그렇게 해서 주가가 더 추가적으로 밀렸어요. 그러면 한 8,700원에서 예. 8,700원에서 8,000원 사이까지 밀리게 되면 예. 여기에서 10% 매수 더 하세요. 10% 매수를 더 하시게 되면 평단이 한 9,500원 정도까지 떨어질 거예요. 예. 이해가 되시겠어요? 예. 예. 그럼 그 정도가 되게 되면 만 원대에서 다시 팔고 나오실 수가 있을 거예요. 예. 이해가 되시겠죠? 예. 그렇게 좀 대응을 하세요. 지금은 보유예요. 예. 알겠습니다. 네, 성공 투자하시고요. 예, 채널A 듣고 왔습니다. 다음 전화 또 바로 받아볼게요.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예, 고생하십니다. 네, 어떤 종목 때문에 연락 주셨을까요? 독심자 MS 네, 얼마에 사셨고 어느 정도 비중이세요? 16,000원에 30%예요. 16,000원이 30%. 허 의원님께 부탁드려볼게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고생하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16,000원에 30% 녹십자 MS 갖고 계시잖아요. 네네네. 네, 최근에 사셨을까요? 네, 예, 며칠 안 됐어요. 네, 이거 특별히 사신 이유가 있으실까요? 뭐 코로나 그기라고 해가지고 뭐 주식도 잘 모르는데 네, 기분이 보고 샀습니다. 네. 지금 주식을 자주 들여다 보실 수 있으시면 예, 그래도 현금이 이제 손실 구간으로 들어가기 전에는 네, 비중을 조금 축소해 주셔도 나쁘진 않은 모습이에요. 네네네. 최근에 이제 뭐 제약바이오 관련해서도 그렇고 3월 저점부터 상승해 있는 종목들이 연말까지 이 추세를 지켜줄지 아니면 연말 대주주 요건 때문에 어느 정도 차익 실현 매물들이 언제 나와도 이상하지 않은 구간이거든요. 네네. 네, 지금 녹십자 MS도 마찬가지로 2분기 실적 좋고 3분기 실적 좋다고들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네, 그 부분에 있어서 차트상 현재 가격대가 시청자님께서 10,000원 정도에 들고 계시면 네. 조금 더 여유롭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 네. 딱 지금 현재 진행 중인 부분에 걸쳐 있으셔가지고 16,000원이면 네네. 그래서 더 떨어질 수도 있으니 비중을 수익 구간에선 조금 줄여주시는 것도 나쁘지 않은 대응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매수가가 조금 높으시니까 비중 축소하시고 축소한 물량만 조금 들고 가시다가 네. 뭐 좋은 일이 있어서 18,000원 넘어가면 또 한 번 더 수익을 하시고 지금 이 물량을 다 연말까지 들고 가시기에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조금은 위태로운 가격대시다, 부담스러운 가격대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네네. 네, 여기서부터 좀 더 올라가면 비중을 조금씩 줄여보는 그런 대응 해보시겠습니다. 네네네. 예, 성공 투자하세요. 예, 행복하이소. 네, 감사합니다. 네. 자, 녹십자 MS에 이어서 다음 종목 상담 이어갑니다. 또 전화 들어와 있거든요. 받아봅니다. 여보세요? 네, 수고하십니다. 여보세요? 네, 연결되셨고요.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어떤 종목 때문에 전화 주셨나요? HMM이요. HMM. 얼마에 사셨고 어느 정도 비중이세요? 5,600원에 20%요. 5,600원에 20%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네, 안녕하세요. 네, 수고하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5,600원에 매수를 하셨어요. 네, 20%요. 매수 잘 하셨네요. 그 이걸 좀 어떻게 계속 들고 가야 되나? 네. 수익을 좀 챙길까? 뭐 또 좀 더. 지금 구간에서는요. 이게 HMM이 예전에 그 현대상선이었잖아요. 네네네. 오래 들고 있었어요. 이거 엄청나게요. 엄청나게 오래 들고 계셨어요? 한 2년? 아, 2년 정도? 네. 그러면 이게 그 운임 비수랑 이런 것들도 체크를 해봐야 돼요. 그죠? 근데 이제 이게 계속 적자가 나다가 지금 좀 흑자로 돌아선 것 같아가지고. 올해 이제 흑자로 돌아설 걸로 예상을 하고 있네요. 네네. 근데 이제 2년 정도 비중 20%를 갖고 계시는데, 네. 뭐 월봉 차트라든가 주봉 차트를 보게 되면 이제 바닥권역을 좀 탈피해 나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지금 여기에서 봐야 될 부분들이 주가가 3월 달에 어찌됐든 코로나 이슈 때문에 2,000원의 바닥을 찍고 나서 5,000원대까지 상승을 했단 말이에요. 네네. 그리고 나서 조정을 받고 난 이후에 이 고점을 넘어갔으니까 이 자리대가 목표치예요. 중기적인 목표치가 이 자리대가 되는데 목표치는 도달을 했어요. 기술적인 네네네. 기술적인 흐름상으로 보게 되면 네, 지금 좀 흐르는 것 같아가지고. 그러면 이제 여기서는 두 가지예요. 추세적으로 대응을 해 나가는 방법이 하나가 있고요. 이렇게. 그럼 61선 자리대가 깨지면 안 되겠죠? 네. 그죠? 그게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요 저점 자리대를 지지를 해주면서 박스권역으로 좀 매물 소화 구간을 거치는 거 그게 두 가지예요.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겠죠? 네, 이해가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구간에서 올해 턴어라운드가 되고 내년도에 성장이 더 크게 나타난다라고 하게 된다면 길게 좀 가지고 갈 수도 있는 그런 사항들인데 내년도의 전망이나 이런 부분들을 보면 아직까지 이게 역성장 올해 턴어라운드는 되지만 내년도의 실적에 대한 증가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아직까지는 없어 보여요. 아, 그래요? 네, 그러면 지금 구간에서 조금 더 올라가게 되면 일부는 좀 챙겨놓고 보는 게 맞지 않나 싶어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오랜 기간 동안에 마음고생 좀 하셨었고 그 생각했던 것보다 기대 수익이 좀 낮은 그런 부분들은 있는데 네. 지금 구간에서는 좀 절반 정도 챙겨놓고 그리고 나서 보게 된다라면 아무래도 매수하신 그 가격 그 전후로 해서 다시 한번 좀 기회가 생길 수도 있어 보이긴 하거든요. 아, 그럼 그래요? 그때 또 다시 편입을 하는 그런 전략을 세우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네, 성공 투자하시고요. 네, 수고하세요. 네, HMM 듣고 왔습니다. 023153-2611-2612번 열려 있고요. 문자도 활짝 열려 있습니다. 3시 9분 지금 지나고 있고요. 전화 상담 이어갑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아, 예, 반갑습니다. 네, 어떤 정보 때문에 전화 주셨나요? 아, 예. TNR 바이오팜 네, 얼마에 사셨고 어느 정도 비중을 들고 계세요? 14,700원에 10%. 14,700원에 10%. 예, 예. 허 의원님이 한번 도와주시겠어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14,700원에 TNR 바이오팝 들고 계시는데요. 네네. 매수하신 시기가 언제쯤 되실까요? 이게 지금 8월 달에 샀나? 8월 달에요. 아니, 9월 달. 9월 16일쯤 샀어요. 예, 9월 달에 사셨고요. 네네. 사신 이유를 여쭤봐도 될까요? 아, 이게 뭐 3D 뭐 프린트 뭐 그거 하고 뭐 여러 가지 거기 있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지금 종목 같은 경우에 제가 이제 1년치 차트를 이렇게 띄워놔 보면 시청자님께서 매수하신 구간을 빨간색 굵은 라인으로 제가 칠해놨거든요. 네네. 그 라인을 보시면 지금 주가 최저점은 코로나 때인데 그때를 제외하더라도 120일 선을 이렇게 타고 이제 저점 형성을 하는 부분이고요. 네. 빨간색 줄에서는 조금 윗꼬리를 달면서 다시 하락하는 모습들이 좀 나오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이제 매수를 하실 때에 코로나 부분 그 차트는 조금 제외한다 치더라도 추세선을 이렇게 하나 그어볼 수도 있어요. 저점들을 연결해 가면. 예, 예. 그러면 지금 제가 다시 한번 빨간색 동그라미를 그어보는 지금 이 구간이 추세 하단부 권역이거든요. 이렇게가. 네. 그럼 이제 매수하시는 구간은 이 정도에서 추가 매수를 하시는 게 조금 그나마 안전하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요. 네네. 이제 회사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유상증자가 있더라고요. 예, 유상증자 260억 가량을 했는데 결국엔 1년 뒤 또는 그 이후에 이 투자한 투자금에 대한 수익을 기대하고 투자를 하는 거잖아요. 삼자 배당 유상증자는 더군다나. 그런데 이제 주가가 다시 한번 유상증자 이후에 다시 내려앉았어요. 그 다음 공시를 보면 어떤 공시가 있냐면 추가 상장 주식 매수 선택권 행사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6,594원 단가인 주식이 약 한 수량은 많지 않아요. 9,000주 정도가 10월 22일 이제 모레 다시 상장된다는 부분인데 그래도 시장에서는 싼 가격의 주식이 온다고 하면 추가 상장된다고 하면 그렇게 뭐 기분상으로도 좋지는 않다라는 느낌이잖아요.
그래서 시청자님께서 14,700원 권역이 낮은 가격은 아니시니까 지금 현재 가격이 어느 정도 추세 하단부에 근접해 오기는 했거든요. 13,000원, 13,500원 아래는요. 네.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시다면 길게 보고 조금 추세를 이어가실 수 있다고 하면 한 10% 정도 매수를 더 하셔서 15,000원이 한 번 더 오면 다시 수익을 실현하는 그런 대응을 하시면 어떨까 싶거든요. 아, 그래. 제가 오늘 보니까 12,000 얼마까지 하락했다가 이렇게 했는데 내가 어느 시점에서 이걸 갖다가 물을 타야 할지 싶어가지고. 네, 오늘처럼 13,000원 깨지면 네네. 조금씩 10%를 한 번에 사지 마시고 예. 2% 이런 식으로 나누셔가지고 13,000원 부근에서 13,000원 아래면 더 좋고요. 그렇게 해서 단가 낮추기를 좀 하신 다음에 15,000원 정도에서 또 수익 실현하시고 이렇게 가져가 보시는 게 기업 실적이 돌아와 줘야 되는데 그 부분이 아직 아쉬운 부분들이 좀 있거든요. 그렇게 보시고 대응을 한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그러면은 15,000원 목표가를 정하라고 해. 전에 여기서 여기 서울경제에서 한 2달 있으면 18,000원까지 간다 이래가지고 제가 이걸 샀거든요. 네, 그렇게 강한 이슈가 또 노출이 된다고 하면 뭐 불가능한 네. 부분은 아니지만 네. 네, 지금 추세상으로는 15,000원에서 지금 두세 번 정도 맞고 떨어지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강하게 상승할 때는 보유를 하시고 다시 추세가 꺾인다고 싶으시면 15,000원 부분에서 비중 축소하는 느낌으로 추세선 보시고 한번 매매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네, 성공 투자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다음 상담 또 이어갑니다. 전화 들어와 있고요. 받아봅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네. 네, 어떤 종목 때문에 전화 주셨어요? 아, 전화가 안 되는데. 여보세요? 동화약품요. 아, 예. 얼마에 사셨고 어느 정도 비중이십니까? 32,000원에 20%. 32,000원에 20% 동화약품 한번 여쭤볼게요. 어떻게 할까요?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32,000원에 매수를 하셨어요. 여보세요? 예, 어머니 예. 32,000원에 매수를 하셨어요. 네네네. 단기로 보셨죠? 네. 몇 프로 못 끄면 확 팔아버리려고, 그죠? 예예. 근데 확 하고 물려버렸네요. 예예. 반등이 일정 부분 나왔는데 매도를 못 하셨어요. 예, 그랬어요. 조금 원금이 좀 못 되길래 원금 못 되길래 못 팔았어요. 오면 팔을라다. 어머니 그 주식하신 지 얼마 안 되셨죠? 예예. 단기로 하시게 되면 오히려 더 안 좋을 수가 있어요. 네네. 그거 좀 기억을 하고 계시고요. 네. 지금 이 상황에 거의 3만 원까지 반등이 나왔는데 매도를 못 하셨으면 네. 지금 손절하세요라고 얘기를 해도 매도 못 하실 것 같아요, 어머니. 그죠? 그래요. 지금 손절하기는 조금. 그죠? 예예. 그렇다고 추가 매수를 하자니 답답하기도 하고요. 예예. 어떻게 해야 돼요? 반등 나오면 어머니 네네. 줄이시고요. 예예. 이거 2만 원 깨고 내려갈 거예요. 그럴 가능성이 2만 좀 원 높아 깨요? 보여요. 예예. 만약에 빠지게 되면 아무래도 한 18,000원 정도? 예예. 그 정도 때까지는 빠질 수가 있어요. 큰일 났네. 그 부분들은 알고 계시고요. 네네. 반등이 나오잖아요, 어머니. 네네. 반등이 나오게 되면 한 25,000원 언저리 때까지는 반등을 좀 보세요. 25,000원까지요? 25,000원 부분까지 반등을 좀 보시고요. 이 회사가 재무 구조가 나쁘거나 그런 부분들은 없어요. 예예예. 근데 이제 제약바이오 종목군들이 뭔가 코로나 이슈 때문에 움직이고 어떠한 이슈나 재료 때문에 움직였잖아요. 그죠? 예예. 근데 그 재료들은 이제는 먹히지가 않아요. 네네. 그러면 정말 최악의 경우에는 상승하기 시작했던 시발점까지 다시 빠질 수가 있어요. 이해가 되시겠어요, 어머니? 예예. 그러니까 이 종목은 추가 매수하지 마시고 추가 매수 하지 마요? 하지 마세요, 어머니. 이거 예, 매수할 바엔 딴 거 사시는 게 훨씬 더 나아 보여요. 예예예.
손실을 줄이겠다라는 생각으로 단가를 낮추겠다라는 생각으로 추가 매수를 하는 거는 의미가 없어요. 네네네. 추가 매수 절대 꿈도 꾸지 마시고 네네네. 반등 나오게 되면 25,000원 언저리에서 비중 줄이세요. 25,000원에 반등이 나오면요? 25,000원 부분까지 반등이 나올 거예요. 예예예. 그럼 그때 줄이시라고요, 어머니. 예. 그러면은 막 더 지금 막 계속 떨어지네요. 그러니까요. 18,000원 깰 수도 있다니까요. 18,000원 언저리 때까지 깨질 수도 있다니까요. 답답하시죠, 어머니? 예예예. 그럼 18,000원 깨고는 올라가요? 깨고 나서는 기술적인 반등이라는 게 있잖아요. 자, 어머니 보세요. 예예예. 어머님이 여기서 매수를 하셨어요. 예예예. 매수를 하고 난 다음에 그 날부터 쫙쫙 빠졌어요. 그죠? 예예예. 계속 빠질 것 같다가 브레이크가 걸리고 나서 반등이 한번 나왔어요. 예예예. 근데 어머님이 매도를 못했어요. 네, 못한 네, 게 네, 아니라 안 하신 거죠? 매수가까지 안 올라왔으니까, 그죠? 네네네네네. 그리고 나서 또 빠졌어요. 네네. 또 빠지고 나서 계속 빠질 것 같더니 일부 좀 찔끔하고 반등이 나왔어요. 예예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도를 안 하셨어요. 그죠? 예예예. 그러면 또 빠졌어요. 이러고. 네네. 그리고 나면 뭐가 나오겠어요? 이렇게 반등이 나오겠죠? 네네네. 요 반등 나올 때 파시라고요, 어머니. 예예. 아시겠죠? 예, 반등이 그러면 25,000원? 24,000원에서 25,000원 정도 때까지는 반등이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분할로 좀 줄이세요. 현금 만들어 놓으세요. 너무 비싸게 샀어요. 너무 비싸게. 24,000원에서 25,000원 사이에 분할로 매도해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24,000원에서 25,000원까지. 네, 분할로 어머니 매도해요? 그렇게 대응하세요. 분할로 매도하세요. 네, 잘 알았습니다. 수고하세요. 동아역 홈 듣고 왔습니다. 자, 다음 전화 상담 또 이어갑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어떤 종목 때문에 전화 주셨어요? 파미셀이요. 예. 얼마에 사셨고 어느 정도 빚으십니까? 15,500원에 10%요. 15,500원에 10% 이제 바로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파미셀 어떻게 할까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매수하셨나요? 어제요. 어제 매수하셨어요? 네네. 오, 그래도 떨어지는데 매수를 어떻게 또 하셨어요? 근데 지금 몇 거리일째 계속 외국인들이 매수를 해서 어제 네. 뭐 그냥 물려도 얼마 안 물릴 것 같아서 한번 매수해봤어요. 네. 지금 주식을 하신 지 좀 되셨나요? 그냥 6개월 정도 됐어요. 아, 네. 제가 보는 관점으로 파미셀이 지금 뭐 장 중이니까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지금 파미셀 같은 경우에는 뭐 영업이익이 반기 46억 나왔어요. 네네. 그리고 전년도에 20억 나왔거든요. 네네. 근데 지금 비슷한 이제 그리고 파미셀이 시총이 지금 9,300억이에요. 1조 좀 안 되거든요. 네네. 그래서 녹십자 홀딩스가 뭐 조금 시총이 비슷해서 제가 열어봤어요. 딱 1조예요. 근데 네네. 지금 반기 162억 했고 전년도 304억 했거든요. 근데 네네. 시총이 비슷해요. 네. 제가 보는 관점으로 파미셀 같은 경우에는 지금 46억이고 전년도 20억인데 올해 90억을 한다 그래도 녹십자 홀딩스 시총 1조 그리고 파미셀 시총 1조 이렇게 숫자로 비교한다고 했을 때 조금 고밸류 구간에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조금 들어요. 네네. 왜냐하면 렘데시비르 관련해가지고 너무 급상승한 부분들도 있고 현재 이 구간에서 121선 뚫고 내려왔는데 오늘이 저점인지 다행히도 오늘 반등이 나오고 있지만 이후에 더 추가적으로 하락이 나올지에 대한 부분은 물음표라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 부분들을 이제 한번 시청자님께서 판단을 해보시고 빠른 대응이 가능하시다고 하면 올라갈 때는 지켜보셨다가 이상하다. 지금 뭐 많이 매도가 나오고 있다. 이런 부분이 좀 감지가 되신다면 매수가 위에서는 절대적으로 현금 확보를 해주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네. 네, 단기적으로 고밸류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매수가를 잘 지키시다가 이상하다, 매도세가 너무 강하다 싶으시면 바로 수익 실현하시는 대응, 그렇게 좀 빠른 대응을 하실 수 있도록 잘 장중에 지켜보셔야 되겠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성원 투자하세요. 예, 파미셀 듣고 왔고요. 다음 상담 또 바로 이어갑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연결되셨고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종목 때문에 전화 주셨을까요? SK요. 지주사 SK 말씀하시는 거예요? SK 27만 7천 원에 8%입니다. 네. 일단은 지주사 SK 27만 네, 7천 원이면 네, 네. 아마도 SK 바이오팜 상장 때 근처 부분에 사신 것 같은데 제 예상으로는 네, 그것 때문에 물렸어요. 예. 안녕하세요, 정리 좀 어머니. 받아보세요. 네.
27만 7천 원에 매수를 하셨어요. 네, 27만 7천 원이에요, 매수가가. 그 상장 SK바이오팜 상장하고 나서 매수하셨어요? 아니요, 하기 전에 해가지고요. 예, 추가 매수를 조금 했습니다. 아, 해가지고 추가 매수 단가를 단가가 올라갔네요, 그러면? 단가가 내려왔죠. 아, 추가 그 상장하기 전에 매수를 했다가 네, 주가가 밀려 내려오길래 상장하면서 내려오길래 추가 매수를 하셨다? 네네. 비중이 8%시고. 네. 어머니 이거 단기로 보셨어요? 아니면 길게 보셨어요? 네, 사실은 어느 전문가님 방에서 추천을 해가지고 샀는데요. 너무 많이 빠진 가격에 손절을 하라 했는데 그걸 못했어요. 손절을 못 하셨다? 네, 30만 8,500원까지 갔는데 네. 그날 좀 더 가지고 있어보자고 해서 안 팔았더니 28만 원이 내려오니까 거기서 손절을 시키는데 혹시나 또 가지 않으려나 싶어서 손절을 안 했어요. 그랬더니 더 빠져가지고 지금 이 지경이 돼버렸네요. 자, 좀 어머니. 도와주십시오. 어머니도 주식 하신 지가 얼마 안 되셨죠? 네, 자, 주식은요, 어머니, 이게 보니까 단기로 들어가신 것 같아요. 네, 단기로 들어갔으면 무조건 대응이라는 게 필요해요. 네, 손절을 나는 투자 마인드로 봤어 라고 하는 거하고 네, 나는 단기로 봤어 하고는 이게 틀려요, 어머니. 네, 어머님이 단기로 들어갔는데 어찌됐든 간에 손절을 하자라고 했는데 어머님이 좀 더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아서 매도를 안 하셨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죠? 네. 그런데 주가가 빠지면 그래도 매도를 하셨어야 돼요. 아, 네. 근데 어머님은 그걸 안 하고 이제 기다리신 거예요? 아니, 전번에 지금 조금 손절했어요. 아, 조금 손절했어요? 예, 20만 2천 원에. 20만 2천 원에. 네, 그럼 기다렸다가 한 20% 더 빠졌을 때 매도를 하셨네요, 일부. 네, 네, 지금은 좀 불안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죠? 네, SK 지주사 망하진 않는 회사일 거예요. 네, SK바이오팜 나름대로 기술이 있어요. 그죠? 네, 그리고 많은 자회사들도 있고요. 그죠? 네, 지금 구간에서는요. 네. 매도하는 거 아니에요, 어머니. 오늘도 추가 매수 좀 하고 싶어서 막 그런 참선하고 힘들었어요. 추가 매수를 하고 싶어서. 네, 자, 그럼 추가 매수를 하고 싶다라고 하게 되면 전제 조건이 네. 깔리죠. 나는 길게 볼 거야라는 전제 조건이 깔려요. 네. 아시겠죠? 저기 최소 6개월 이상. 내년 1월달까지. 아니, 내년 1월 달이고 그럼 할 거면 하지 마시고 네. 최소 6개월 이상. 아, 네. 최소예요, 최소. 네네. 그러면 만약에 이걸 네. 산다라고 하게 되면 18만 원 밑으로 사는 거예요. 아, 네네. 18만 원에서 한 17만 원? 네네. 그 정도가 오게 되면 지원이 8%예요, 비중. 네. 그럼 그 자리대에서 한 12% 정도 더 매수해서 20% 채우세요. 아, 네네. 기다렸다가. 감사합니다. 네네네. 그러면 단가가 아마 조금 낮아질 거예요. 한 20만 원 이하대로 내려올 거예요. 네네네. 그렇게 하게 되면. 네. 그러면 한 20만 원 정도 되겠다. 20만 원 정도? 네. 그러면 빠져나올 수가 있을 거예요. 감사합니다. 길게 보셔야 돼요, 어머니. 네, 고맙습니다. 성공 투자하시고요. 네. 네, 이제 유튜브 상담을 또 이어갈게요. 코스모 화학이고요. 10,000원에 비중 40%입니다. 어떻게 할까요? 네, 코스모 화학 같은 경우에 2차 전지 관련해가지고 최근에도 상승세를 주었는데 그 상승세에 지지를 받지 못하고 다시 하락하는 부분입니다. 지금 저점대가 어느 부분이 이제 저점대인지 확인하기가 아직까지 좀 이른 감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점 확인이 오늘 아래 꼬리를 달고 올라가고 있기는 하지만 이 부분이 3분기 실적까지 이어지는 부분인지 확인이 어느 정도 필요할 것 같고요. 그 2차 전지 관련한 그 소재 부분이 황산 코발트 부분에서 이제 공급이 이루어지고 2차 전지까지 이어지는 영업 부분인데 이 부분에 있어서의 매출과 영업이익이 플러스 전환이 되는지 그리고 공급 확대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 부분이 이제 코스모 화학을 볼 때의 핵심 포인트, 최근 상승에 대한 핵심 포인트라고 한번 봐주셨으면 좋겠고 그 이후에
저점 확인이 지금 현 구간에서 된다고 하면 10,000원이 어떻게 보면 다시 한번 심리적 저항 구간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10,000원 지금 이 단가가 결코 낮은 단가가 아니시라는 말씀을 한 번 더 드리고 싶습니다. 이 구간에서도 고점 인식이 있었고 2차 전지 관련해서 슈팅이 나온 이후에 추세 하락으로 전환되었기 때문에 단가를 낮추시더라도 저점 확인이 다 된 상황에서 다시 한번 양봉이 나오는 그 순간에 어느 정도 물타기를 하셔야 된다. 하실 때에도 조심스럽게 분할로 나눠서 하셔야 된다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점을 낮추신 이후에 10,000원 언저리 위에서는 어느 정도 다시 비중 축소하시는 이런 전략으로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진단해 드리겠습니다. 네, 코스모까지 들어봤고요. 자, 이제 지수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부터 만나보도록 하죠. 자, 코스피 지수가 많이 올라왔어요. 오늘 뭐 롤러코스터네요. 2357.03. 다음 보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뭐 V자 모양 나오는데 V자가 좀 크게 나오면서 뭐 오히려 지금 윗꼬리 없이 마감되는 모습들 보여지고요. 다음 보겠습니다. 기관 외국인 쌍끌이 매수인데 기관이 어쩐 일이죠? 들어왔네요. 개인들이 2,618억 원 팔고 있고요. 이제 시총 상위주들입니다. 삼성전자 뭐 잘 달리네요. 이제 61,000원 부근. SK하이닉스가 좀 아쉽죠. 오늘 9만 원대까지 오늘 장 초반에 올라갔다가 이제 윗꼬리 길게 다는 모습들 보여주고요. 네이버가 상승폭 키우고요. 삼성전자 우선주도 올라갑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LG화학 올라가고 삼성 SDI 뭐 상승폭이 오늘 굉장히 큽니다. 셀트리온 빠지고요. 다음 보겠습니다. 코스닥 오늘 상승 전환이 굉장히 돋보입니다. 823.36인데 하루 흐름 보시면 825부터 803까지 무려 지금 22포인트가 내려왔다가 그걸 V자로 바로 다 돌려버립니다. 굉장한 힘이고요. 수급 보겠습니다. 수급 보시면 외국인이 삽니다. 개인 팔고 있고 개인들이 오랜만에 코스닥 쪽에서 이렇게 큰 폭의 변동성에서 오히려 파는 모습들이 보여집니다. 외국인들이 강하게 지금 매수에 들어오는데 최근에 환율 쪽에 좀 메리트가 있긴 하죠. 외국인들 우리 시장에 좀 긍정적인 매수 흐름들을 최근에 좀 가져가는 상황들 보여집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보시면 지금 뉴욕 3대 시장 나스닥, 뭐 S&P 500, 다우 모두 다 야간 선물에서는 소폭이지만 0.5% 안팎의 상승이 나오고 있고요. 이 부분이 이렇게까지 작용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지금 HLB가 상승폭이 좀 커졌습니다. 알페오젠 상승 쪽으로 방향 돌렸고요. 시즌 낙폭 줄였습니다. 셀트리온 제약, 셀트리온 헬스케어 상대 격적 낙폭이 좀 큰 상황이고요. 다음 보겠습니다. 자, 제넥신 상승으로 돌렸고요. CJ E&M 돌렸고요. KMW 힘세네요. 돌렸습니다. 펄어비스도 지금 보합까지 돌렸고요. 카카오게임즈 역시 지금 약보합권 수준으로 올라가기 위한 움직임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시장 흐름 나쁘지 않고요. 지금 2시 이후부터 상황 반전됐습니다. 네, 시장이 모두 종료가 됐습니다. 변동성 커요. 정 의원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시장이 오늘 장중에 조금 고민을 좀 했었어요. 시장 자체가 돌아가는 흐름들이 좀 안 좋아 보여서. 근데 이제 오늘 수급 쪽으로 아직 집계는 좀 되지는 않았지만 거래소 시장은 양매수가 좀 들어왔지만 특이한 부분은 연기금 쪽에서 일부 좀 매수가 들어와줬던 거. 코스닥 쪽은 외국인 쪽에 매수가 들어왔지만 여전히 기관 쪽에서 매도가 나고 개인 쪽에서 좀 매도가 나왔던 부분들이에요. 근데 제가 좀 우려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은 수급 악화가 좀 지속되고 있다라는 그런 부분들이고요. 지수를 잠깐 좀 보게 되면 코스닥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저점에 있어서의 훼손을 안 했어요. 코스닥 지수 차트입니다. 지수 차트로 놓고 봤을 때의 저점의 훼손은 아직까지는 없었어요. 근데 이게 코스닥 150을 좀 보게 되면 코스닥 150의 차트를 좀 보게 되면 모양새가 상당히 껄끄러운 모양새가 좀 나와주고 있어요. 3, 4령의 모습이 좀 나와주고 있다라는 거. 그러면 이 오늘 형성돼 있던 저점 자리대를 깨면은 안 됩니다. 이 자리대 깨게 되면 보통 이 폭만큼 밀릴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오늘 저점을 깨고 내려간다라면 필히 일단 현금을 일정 부분 좀 만들어야 된다라는 거, 그 부분들이 좀 필요하지 않나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과거의 차트나 이런 부분들을 놓고 봤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과거의 차트나 뭐 코스닥 차트로 좀 다시 돌아가서 말씀을 좀 드려보게 되면 항상 이러한 모습들이 좀 나타났던 경험치들이 좀 많이 있어요. 이때도 올랐다가 밀려 내려오고 나서 밀려 내려왔었고요. 그리고 그 지나간 과거 쪽에서도 마찬가지로 밀려 내려왔다가 삼삼형의 모습을 만들고 나서 깨지는 그런 모습들이 좀 많았었거든요. 이때도 좀 마찬가지고요. 이렇게 그런 것처럼 오늘의 저점을 좀 깨지면 일단 리스크 관리 좀 해야 된다라는 거, 그 부분들 좀 기억을 하셨으면 좀 좋겠고요. 그리고 확인 매수를 좀 해볼 필요성은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지수가 코스닥 시장이 반등이 좀 나와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는데 거래 대금 자체는 계속적으로 좀 줄어들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거든요. 지금 거래량도 줄어들고 있는 그런 상황이지만 거래 대금 또한 마찬가지로 줄어들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그렇다는 얘기는 이게 거래 대금 자체가 확 증가가 돼줘야지만 매물 소화를 해주고 그 이유가 있는데 그게 아직까지는 없는 상황이에요. 코스닥 쪽도 마찬가지고 거래소 시장도 마찬가지로 거래 대금 쪽에 있어서는 감소가 나와주고 있다라는 거, 이 부분들은 조금 수급 부재의 원인이 좀 아닌가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거래 대금 자체가 늘어나줘야 된다라는 거,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만약에 반등이 나오거나 했을 때는 일정 부분을 일단 현금을 좀 만들어 놓는 그런 전략이 좀 중요하지 않나 싶어요. 특히나 코스닥 150에 포함되어 있는 그런 종목군들 중에서는 크게 상승했던 종목군들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 종목군들은 반등이 일정 부분 나오게 된다라면 좀 매도를 했다가 다시 확인을 하고 매수하는 전략, 그 부분이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니까 꼭 부분들을 좀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어떻게 보셨어요, 의원님? 네, 오늘 장중에 정말 시작부터 아슬아슬한 그런 지수였습니다. 국내 요건만 보더라도 대주주 양도세 요건이 아직 결론이 나지 않은 부분이 시장에 가장 강력한 발목을 잡고 있다라는 부분 여전히 유효하고요. 메디톡스 관련된 수출 이야기도 있었고요. 그리고 일부 바이오 기업들의 위험 자산에 대한 투자 부분에 따라서 중소형 제약바이오주, 연일 다 함께 하락, 투심이 약화되는, 저하되는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현대기아차의 충당금 관련된 소식까지 이어지면서 국내 증시 오늘 시작부터 아슬아슬하다, 그리고 위험하다라는 부분까지 있었는데 저점을 오늘 형성을 하는 건지 아니면 다시 한번 반등의 기회를 주는 건지, 오히려 또 다르게 해석을 한다면 기관들이 이제부터 매수를 들어오는, 외국인들이 매수를 들어오는 그런 타이밍을 잡은 건지, 그런 부분에 대한 저점 인식이 일단 아직까지는 덜 되었다, 필요하다라는 부분들 한번 보셨으면 좋겠고요. 왜냐하면 미국의 경기 부양책이 이제 마지노선을 가고 기한을 두고 가고 있는데 결국 대선 전에 시행이 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부분, 아직까지 그렇게 긍정적이지 못하라는 부분까지 있고, 미국 대선 결과에 따라서 대선 불복이 나올 경우에 시장 한번 더욱더 출렁일 수 있는 부분까지, 트럼프 리스크가 아직까지는 유효하다, 남아있다라는 부분, 미국과 유럽 주요국들에서 코로나 재확산에 대한 염려들이 있는 부분까지 합쳐본다면 현재 다시 한번 시장에 대한 안도감이라기보다는 지금 이러한 장세가 반복될 여지도 있다라는 부분 한번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국내 증시가 이렇게 아슬아슬하게 조금 시장이 얇아지는 그런 모습입니다. 매도가 나올수록 지수가 급락한다는 부분, 거래량이 적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지수가 이렇게 크게 출렁인다는 부분은 시장이 많이 얇아져 있기 때문에 조금만 매도세가 나온다 하더라도 지수가 급락하는 그런 모습들이 연출되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종목들에 대해서도 너무 고점에 있는 영역에 있는 부분들 조심하셔야 된다, 누누이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실적과 모멘텀이 살아있는 기업이라고 한다면 지금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3분기, 4분기 실적 장세 준비할 만하다. 하지만 너무 확 매수하시기보다는 어느 정도 분할로 접근하시는 게 유효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얼른 대주주 양도세 요건이 국내 시장에서는 마무리가 되어 주어야 한다라고 오늘 시장 한 번 더 살펴봤습니다. 예. 지수 정리합니다. 코스피부터 만나보도록 하죠. 코스피가 상승 전환에 성공, 많이 올라갔네요.
동시호가 시간 더 올렸습니다. 0.5%나 올라가면서 2,358.41에 마감됐고요. 자, 코스닥입니다. 코스닥도 그 큰 낙폭을 모두 다 되돌렸습니다. 0.29% 올라가면서 824.65입니다. 원달러 환율 점검합니다. 자, 2원 60전 내려가면서 1140원 깨지네요. 1139원 40전까지 내려왔습니다. 자, 종목 상담 이어갑니다. 지금 023153-2611, 2612번이나 문자 상담 활짝 열려 있습니다. 자, 문자 상담 먼저 갈게요. 엔지캠 생명과학 12만 3,260원의 비중이 절반입니다. 정 의원님께 여쭤볼까요? 예, 12만 3,260원에 50%. 사실 방송에서 좀 말씀을 드렸지만 제약바이오 섹터는 사실 제가 제일 취약한 분야예요, 사실. 거의 뭐 투자를 안 하고 있고 지금도 한 종목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지만 추이는 좀 지켜보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거든요. 엔지캠 생명과학도 마찬가지예요. 많이 빠져 있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좀 분할 매수를 좀 한 부분들이 아닌가 싶은데 저점을 기준으로 해서 좀 대응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 이 회사 같은 경우도 9만 원대 중반자리대를 좀 지지를 해주는 그런 모양새를 좀 보여주고 있고요. 뭐 61.8%자리대에 지지를 좀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거든요. 그러면 여기에서 되돌림 자리대가 나오게 된다라면 1차적으로 약간 21선 저항 자리대일 거예요. 이 자리대 한번 반등이 나왔다가 눌러주고 나서 다시 한번 움직이게 되면 매수가 정도 때까지는 움직일 수가 있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돼요. 그러면 그때는 좀 비중을 많이 줄이셨으면 하는 게 제 바람이에요. 왜냐하면 제약바이오 쪽 섹터 특히나 이 코스닥 150에 포함되어 있는 그런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양도세에 대한 부분들을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매도 압박에 좀 버티기는 힘들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거든요. 당분간은. 그렇기 때문에 반등 시에는 일부 비중을 좀 줄여놨다가 그리고 나서 이제 연말 무렵에 그때 좀 다시 보든가 하는 전략을 좀 말씀을 드릴 테니까 참고를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엔지캠 생명과학 듣고 왔고요. 다음 문자 상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프로스테믹스 4,060원의 비중이 20% 어떻게 할까요? 네, 4,060원의 비중이 20%신데요. 지금 프로스테믹스 같은 경우에 주가 꺾이는 부분인데 저점 형성을 과연 3,300원을 지지해 줄 것인가, 3,300원 권역에서 저점 테스트가 이루어질 것인지에 대한 부분 1차적으로 테스트를 해야 될 부분들이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이 기업 같은 경우 제가 보는 관점으로 봤을 때 이제 실적 부분과 뭐 향후 성장성 부분 확인을 해줘야 될 것 같은데 이제 지방 줄기세포 유래 단백질 관련해서 화장품 사업까지도 영위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나 현재 반기상 전년 대비 어느 정도 실적을 회복하려는, 개선하려는 그런 모습들이 보여주고는 있으나 현재 차트상 그렇고 딱히 상승의 모멘텀,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상승 모멘텀, 회사의 그림들을 뚜렷하게 알기는 아직 이른 감이 없지 않나 싶습니다. 8월 달 기준으로 약 300억가량 전환사채와 신주 인수권부 사채를 통해서 토지와 건물 양수 결정을 했습니다. 이 부분을 통해서 이제 GMP 시설을 이제 확보를 하고 이곳에서 연구와 결과물을 도출을 하겠다라는 부분인데 이 GMP 시설이 허가를 받는 데까지 어느 정도 시간이 엄청나게 엄격하게 이루어져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GMP 시설의 인증을 득하는 데까지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할 것이고 이 약 300억 가량의 규모 자금 수혜를 받은 부분도 결국에는 추후에 큰 상승을 노리고 들어온 부분이기 때문에 뭐 지금 이 단계에서 손절 또는 수익 실현, 급등 이런 부분으로 접근을 하시기보다는 이 기업의 향후 성장성과 전망을 어느 정도 더 집요하게 파보셔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회사에도 한번 전화를 해보시고 더 자세하게 이 기업에 대해 뜯어보셔야 되는데 결론적으로는 시간이 좀 더 오래 걸릴 수 있다라는 그런 부분들을 한번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짚어드리는 3,300원 부분에서 저점 형성이 되는지 1차적으로 판단을 하셔야 되고 그 기간 동안에 회사에 대해서 좀 더 확인을 해보시고 GMP 인증 또는 최근에 인수한 그 부분, 토지, 건물에 대한 부분, GMP 인증이나 승인 과정들까지 챙겨보신다고 한다면 좀 더 아주 장기적인 관점에서 기업을 바라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프로스테믹스까지 이야기 나눠봤고요. 두 분은 시간 관계상 이쯤에서 보내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금일폰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이었습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편안한 오후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